며칠 전에 이제 뭐 최근에 올라온 그 IMF의 그 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사실 미국은 굉장히 그 산업 정책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변했고 산업 정책이란 말을 옛날에 타부시했는데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산업 정책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측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이 문제에 비슷한 뭐 여러 가지 어떤 보조금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제 그 통상 쪽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하는 얘기가 지금은 이제 WTO 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형태가 돼서 더 이상 무슨 자유무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무역 규범이나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한 시대는 그냥 지나버린 걸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론은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WTO 체제로 복귀하는 형태의 국가적 노력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는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해외에서의 어떤 그런 보조금 문제 그러니까 산업 정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서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게 사실은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특히 이제 뭐 WTO 규범을 완전히 그 벗어나면서까지 어떤 산업 정책이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자유무역이나 이런 쪽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측면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본 관점을 뭐 그 지금 IRA에 전기차 관련된 그래서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규정이나 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산업이 주어진 하나의 환경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건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얘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이제 서두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최근에 어쨌든 산업정책 그래서 그게 이제 산업보조금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뭐 나라들마다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이제 보면은 그 자국 내에서 어떤 생산이나 뭐 연구개발이나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걸 갖다가 이제 보조를 해줘서 자국 내에 어떤 그런 산업을 육성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 부분은 뭐 자국 내에는 당연한 거고 그와 더불어서 자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중국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여기 그 배터리 같은 경우가 그 저기 과거에 2015년에 이제 그 규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그 어떤 허가를 받은 배터리를 장착한 그 자동차만 전기 자동차만 이제 보조금을 줬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그 우리 3사들이 다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도 거의 생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예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자국 그 CLTL이나 뭐 그런 BYD나 이런 이제 자국 기업들만 보조금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국 브랜드. 지금 이제 뭐 그 다른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암묵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명목적으로는 이게 뭐 제한하는 건 또 없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국영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자국 브랜드만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우리 브랜드들이 배척당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조금 정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가 지금까지는 하여튼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나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똑같은 어떤 그런
그 보조금 정책을 쓰더라도 어떤 자국 브랜드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쨌든 자국 내에서 자기 그 지역 내에서만 이제 생산 활동이나 뭐 그 R&D나 이런 것들 하면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그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브랜드라는 부분이 기술력이나 이런 것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으니까, 어차피 유럽이나 미국은 자기네 자체 기술력이 있으니까 굳이 자국 브랜드를 별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자체 기술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자국 브랜드를 키우는 데에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두는 그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금의 형태를 보면은 생산이나 연구개발 활동에 그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있고, 이제 이번에 이제 IRA 전기차 보조금처럼 그냥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R&D나 뭐 투자나 이런 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WTO 보조금 규정에 이게 좀 애매한 측면들이, 특히 R&D 같은 경우는 뭐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투자도 뭐 어떤 특정 조건을 붙여서 하게 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 제품을 갖다가 이제 가격 차별을 하게끔 만드는 형태의 부분은 완전히 100% WTO 규정에 이제 위배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사실은 그 R&D나 이런 데는 미국도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특이한 게 이제 뭐 생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게 바뀐.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역내냐 아니면은 역외냐에 따라서 이제 차별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핀 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어차피 이제 이런 제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국이 뭐 유럽 쪽은 이제 그런 노골적인 걸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거기도 어쨌든 뭐 수출에 의해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독일이 뭐 수출에 의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형태니까 이제 그런 조치를 쉽게 취할 수는 없는데, 뭐 그냥 하여튼 말로는 그런 부분 자기네들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에 대한 어떤 그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법에 의해서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이제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최근에 EU도 이제 EU 반도체법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 형태고, 그리고 EU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 환경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는 그 규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자국 내의 생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의 그런 정책들을 피는. 그래서 이제 요 보조금의 형태나 그 산업 정책의 형태가 그 국가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외 의존이 굉장히 심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 이제 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 요인으로 되고 있죠. 그만큼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여기는 좀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부분이 뭐 다시 또 수출로 잡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분류상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냥 단순히 생산하고 수출하고를 계산해 보면은 수출이 생산보다도 더 많은 정도 수준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60% 이상을 그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해외 부분에 대한 그 해외 생산에 의존하는 부분도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8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기업들의 어떤 경영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자국 내의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그 생산 뭐 그 사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뭐
관리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에서는 완전히 기업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자국 내 생산이나 이런 것만 이제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 가서 이제 생산을 할 수밖에, 우리 기업들은 거기 가서 생산할 수밖에 없어서 기업들이 당하는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수출하던 부분을 해외에 가서 해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결국은 국내에 좀 공동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수출이나 국내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무조건 맡기만 하겠는가 하는 부분이, 해외 안 나가면 기업이 망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뭐 지난번에도 IRA에 관련돼서 그 미국한테 이제 협상을 해서 뭐 그 이걸 좀 뭐 바꾸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사실은 이렇게 자국 산업 보호 육성에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리고 사실상 보면은 전기차 판매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 기아차가 그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고, 그걸 전부 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자기네들 어떤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한국에서 그 생산된 차가 들어오는 걸 이제 막는 형태가 가장 그 적합한 건데, 그걸 갖다가 뭐 협상을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환경이 그렇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나가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대한 또 잘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이제 한국에서도 뭐 R&D 부분이나 기타 기획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가지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일정 정도는 또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전략들을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보조금 정책이 안 이루어지도록 그 국내에서 유리하게 하게끔 하는 걸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좀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조금 부분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뭐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이 전기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배터리까지 하면은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중국하고 또 엮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국을 배제하고 싶은 부분들이 요 보조금 정책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들도 좀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IRA에 관련돼서는 지금 언론에 많이 얘기됐고, 뭐 이 부분이 이제 작년 그 8월부터 얘기가 돼 왔기 때문에 뭐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가장 그 많은 부분이 이제 그 환경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게 관련되는 산업을 육성하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전기 자동차에 관련되는 그럼 뭐 그 전기 자동차가 아니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친환경차죠. 거기에 이제 수소차도 포함이 되는 형태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요 친환경차에 관련되는 부분은 중고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상용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용 신차에 대한 부분들이 세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중고차는 뭐 어차피 미국에서 그 사고 팔리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하는 거니까 뭐 이게 수입 이런 것들 뭐 구분 안 하고 그냥 소득 조건이나 가격 조건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이거 지원하는 금액도 그 $4,000 정도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차 부분인데, 여기도 사실은 그 미국 내 생산 뭐 북미 지역 생산 조건이 안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용차는 관세가 25%인데, 이게 이제 그 우리랑 이제 FTA를 체결하면서 사실은
그 작년 21년에 이제 이 관세 철폐가 그 약속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들어서면서 이제 한미 FTA 재협상 해가지고서는 결국 이걸 갖다가 2041년으로 연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뭐 이거는 관세 철폐가 안 되는 형태로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세 보호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자국 내 생산 조건을 갖다가 안 다른 뭐 그런 형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용 신차에 관련돼서는 그 7,500달러 그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그 생산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조건은 그 이 7,500달러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을 그 만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그 광물질이 그 자기랑 FTA 체결한 국가에서 뭐 적어도 뭐 2023년은 40%뭐 그다음에 50% 60% 이렇게 이제 늘려 나가는 형태로 조건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관련되는 부품의 자체 조달률이 뭐 첫 해는 뭐 50% 그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최종 연도에는 뭐 100%까지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한계 조건을 맞추면은 3,750불, 다른 한계 조건을 맞추면은 3,750불.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지 7,500불을 이제 받는 그런 형태인데, 근데 이제 작년은 이제 굉장히 예외로 했어요. 작년은 무조건 미국 내 생산만 되면은 배터리 조건이 아닌가 충족을 안 하더라도 그냥 7,500불 다 받는 형태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사실은 그 판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는 이제 미국 내 생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때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냐면은 20만 대 이상 그 판매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이 없었어요. 그 보조금이 사라지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나 GM은 보조금을 못 받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현대기아는 그 우리가 수입하는 형태지만은 20만 대가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 8월 16일 날 그 바이든이 사인을 딱 하고 난 그 순간부터 바로 발효가 돼가지고서는 현대기아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네 그 GM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그 20만 대 규정이 작년까지는 이제 적용이 됐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그게 적용이 풀렸는데, 근데 이제 또 그 배터리 관련되는 규정은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이제 세부 지침이 마련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세부 지침이 올해 이제 3월 31일 날 세부 지침이 그 발표가 됐고, 그게 이제 정식으로 적용돼서 이제 차종이 선정돼 가지고서는 적용이 된 게 이제 그 4월 16일 날, 올해 4월 16일 날 적용이 돼서 그때부터 하는데, 그 사이에는 또 그 테슬라나 그 GM은 그 상관없이 또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 현대기아는 이제 지원을 못 받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조금 예외로 된 부분이, 그러니까 리스라든지 뭐 렌트라든지 하는 그 프리츠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수입과 상관없이 그 북미 지역 내 상관없이 이제 지금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작년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이 리스나 프리 시장이 별로 그렇게 그 성장을 못하는 형태였었는데,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그쪽 시장이 이제 화랑이 되기 시작해가지고서는 상당 부분 이제 그 부분에 현대기아가 좀 그 혜택을 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31일 날 그 세부 지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그 단계가 처음에 이제 광산에서 그 광산에서 이제 광물질을 이렇게 채굴해 내는 형태가 있고, 그걸 갖다 광물질을 다시 이제 추출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 광물질을 그 합쳐 가지고서는 뭐 구성재료 형태로 만들어서 그 구성재료를 또 이제 그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처럼 이제 부품 형태로 만드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청년에 이제 이 규정이 마련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광물질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그 광석에서 고물질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니켈, 망간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걸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그 외에도 사실은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뭐 인도네시아니 뭐 이런 데 하면은 그 미국이나 FTA 체결하는 국가들이 별로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그 조건을 만족시켜서 아무도 이제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형태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런 구성물질,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 양극 활물질이라는 게 있고 음극 활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광물질에 포함시켜서 여기까지 이제 자기네들 FTA 체결한 국가에서 가져오면은 그거는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을 뭐 그 중국도 많이 하지만은 한국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서 그다음에 FTA 체결한 국가는 이제 한국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그 유일한 국가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이 세부 지침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한테는 뭐 조금 뭐 유리하게 이게 나왔다는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런 이유 중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은 사실은 그 이 조건을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채택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한테 불리한 측면은 FTA 체결국이 아닌데도 일본을 포함을 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경쟁이 좀 늘어난 그런 효과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그 세부 지침이 과연 뭐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크게 그렇게 유리하게 우리가 협상을 해서 끌어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국 부분인데 저기에 이제 우려 외국 집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북한, 이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특정 기업이나 단체 뭐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제 이 부분을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하여튼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생산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포함될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배터리 관련되는 핵심 광물이나 그다음에 뭐 부품, 뭐 소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그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얘기.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면은 그 광물은 2025년, 그다음에 부품은 2024년부터 이제 지원해서 제외한다는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는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자국 중심으로 그 전기차 관련되는 배터리 관련되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이제 의도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의도. 이게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제 4월 16일에 이제 그 발표가 돼서 이제 여기 그 지원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차종인데 그 우리 현대 기아차 중에서도 GV70이 미국 내에서 지금 GV70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배터리를 중국산을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제외됐는데 사실은 이제 뭐 GV70은 뭐 판매되는 규모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아이오닉 5 EV6하고 두 개 차종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대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본격 생산하는 그 시점이 돼야지 이제 지원을 받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우리 자동차 산업이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자동차 관련된 투자를 그러니까 특히 생산 캐파를 새로 이제 건설하는 그런 투자는 거의 이제 1996년 이전 그냥 우리 IMF 이전에 이제 다 했고 그동안은 그때 지어졌던 캐파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2011년 전후로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가동 시간이 거의 23시간 가동을 한 주야간 이제 이교대를 하는데 기본 시간이 10시간 10시간이었고 거기에다가 잔업을 뭐 한두 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총 합쳐서 뭐 22시간 23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1년에 그 자동차 생산이 466만 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지금 자동차 생산이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서는 2019년에 그 395만 대까지 줄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닥쳐 가지고서는 350만 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작년에 좀 회복이 돼서 375만 대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해는 이제 한 400만 대 조금 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하여튼 새롭게 지어진 그 자동차 라인이라는 거는 동이오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의 글로벌 모터스 요 두 개인데 거기 두 개 기업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뭐 저기 동이오토는 기아차 그 경차 생산하는 거, 그다음에 광주구이는 이제 그 현대차 이제 경 SUV 생산하는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존 생산 라인에서는 경차나 이런 것들은 생산하면은 뭐 손해를 보는 그런 형태라서 그래서 이제 기존 어떤 그 기업에서의 어떤 생산 캐파는 전혀 안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11년 이후에 이제 자동차 생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가동 시간 단축입니다. 과거에는 주야간 2교대였는데 지금 이제 주간 2교대로 바뀌었거든요. 8시간 8시간으로 기본 시간이 바뀌고 기업들이 가능하면은 이제 잔업 같은 건 안 하는 형태로 돼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 캐파가 뭐 460만 대 수준, 450만 대 수준에서 그 400만 대 수준으로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린 형태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왜 기업들이 그렇게 뭐 그 판매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투자를 안 했느냐? 결국은 그 지금에 있는 기존 생산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는 그 생산을 늘리는 거는 뭐 오케이인데 새로운 투자까지 해 가지고서는 하기에는 이게 이제 그 수지 타산이 안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떤 새로운 생산 캐파를 늘리는 투자는 거의 안 한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한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그 다른 회사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 그 밖에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가변 비용만 고려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서는 한국GM 같은 경우는 군산 공장 폐쇄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한국에서 그 이대로 두면은 서서히 이제 자동차 생산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내연기관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그렇다는 거.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만 할 때는 서서히 줄어드는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아까 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2011년 이후부터 보면은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였다가 지금의 이제 상황은 이제 완전히 좀 바뀌어버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이 이제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변수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2020년에 이제 세계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게 4.2%였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13%가 넘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전체적으로 빠르게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우리 주요 시장인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23.2%로서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은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측면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유럽 같은 데도 이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아까 전에 나중에 이제 미국 얘기를 하겠지만은 미국도 그 트럼프 시기에 이 환경 정책이 굉장히 후퇴를 해가지고서는 전기차 비중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그 바이든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배터리 산업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배터리가 원래는 이제 배터리 산업이
그뭐 스마트폰 이런데 노트북 이런데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지금 이미 이제 그 전기차용이 그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배터리는 그 전기차용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전기차의 전환은 그 배터리 산업의 성장하고 그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는 보면은 지금 전체 이제 생산에서 요 그 전기차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수소차 이런 거 합쳐 가지고서는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은 그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전체 생산에서 한 10%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수출에서는 11.6%를 가지고서는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서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친환경차가 이제 수출 비중이 전체 그 전기차 친환경차 생산에서 수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우리로서는 뭐 내연기관도 수출이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그 전기차도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투자가 필요한 그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드는 형태로 뭐 얼마 전에 이제 화성에서 하고 최근에 이제 또 저기 그 광명에서도 이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울산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어떤 공장을 건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그건 겁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새로운 설비 투자라는 부분이죠. 근데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내연기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인데 전기차는 또 생산 공정이 좀 더 단순해지고 그 인력이 그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데 그리고 또 숙련도라나 이런 거 부분들이 조금 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결국은 지금의 그 내연기관 차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 부분이 전기차가 되면 훨씬 더 비효율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새로운 어떤 투자 비용 거기다가 미국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은 얻을 수 있는 베니핏 거기다가 또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그 운송 비용 뭐 그다음에 뭐 관세 비관세 장벽 뭐 여러 가지 그 운영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과연 한국의 투자가 맞을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 IRA가 상관없이 지금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언제 한다 그랬죠? 오늘 산자위에서 예. 중점 그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예. 2월 말에 했었고 이제 한 관련 법안들이 이미 한 4개 이상 이제 상정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중국하고도 이제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효율적인 전용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IRA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아까 수출이 60%, 62%를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62% 중에서 그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48.3%고 그 중에 미국이 40.9%고 이걸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생산의 30.1% 그다음에 미국은 25.4%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적인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 대미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 2030년에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로 높인다고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바이든 들어서고 이제 2021년에 3.17%인데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6.7%로 2배 이상 뛰었어요. 점유율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IRA 법안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러면은 훨씬 더 이제 더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2030년에 50% 달성 뭐 하는 부분들 2035년 되면은 뭐 거의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추세로 간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프리 판매나 이런 데서 일정 정도 그게 프리 판매가 그 맥시멈 잡아도 30% 안 되는 형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70% 시장에서는 우리 수출차는 이제 소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게 사실상 별로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발효화된 작년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제 굉장히 타격이 좀 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게 회복이 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폴리스 지원이 활랑되면서 이게 좀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현대기아차도 어차피 2024년 빠르면 24년 이제 원래 계획상으로 25년인데 이걸 좀 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본격 미국 생산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뭐 가격 뭐 인하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일정 정도 시장을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도 이제 CO2 배출 뭐 그람당 얼마씩 이렇게 규제가 있는데 이제 그걸 맞추려고 미국은 이제 연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당 이제 그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또 이게 일정 정도 비율의 전기차가 들어가야 되는 측면들도 좀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그 시장을 유지시키주는 노력을 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주로 이제 그 자동차 판매에 대한 판매 보조금만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에 있어서도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일단 설비 투자에 관련돼서는 30% 그 투자재 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조지아에 공장 설립했는데 그 18억 불인가 하는 보조금을 또 지급을 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관련돼서는 뭐 투자세 공제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배터리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판매, 그러니까 생산 판매에 관련돼서는 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 그래 셀당 그 셀의 그 킬로와트당인가 하여튼 그게 이제 그 30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모듈로 하는 경우에 있어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5불. 그 다음에 이제 그 10불을 더해가지고 45불까지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국내 생산에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어떤 생산 그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수요 업체에 근접해서 지금까지 뭐 보조금은 상관없이 수요 업체에 근접해서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더구나 이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대응 방안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국내 생산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국내 투자를 안 한다. 그럼 지금 투자를 안 하고 해외 투자해버리면은 그 해외 투자한 부분이 국내로 돌아오는 거는 뭐 완전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이 뭐 요즘에 뭐 화랑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수출에 굉장히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1996년 이전에 투자됐던 그런 캐파를 가지고 지금까지 벌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좀 과잉 투자 이런 것 때문에 IMF의 뭐 요인도 되고 했긴 했지만은
하여튼 그때 이제 일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산이 유지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만일 지금이 이제 그런 크리티컬한 부분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만일 이제 투자가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이제 서서히 더 빠르게 몰락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지금 어떤 형태의 뭐 당근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무조건 지금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쨌든 한국에서 계속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투자한 것 가지고 또 한 20년, 30년 이렇게 우려먹을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 작업과 별도로 지금 뭐 특별법 만들고 그래서 뭐 세액 공제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좀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많이 떠들고 다니고 협회랑 해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이유가 지금 진짜 굉장히 그 크리티컬하고 굉장히 지금 안 하면은 이제 그 한국 자동차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좀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는 그 미국에서 생산하기에 유리한 조건들이 이제 이 IRA로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미국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비효율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그런 그 플릿 판매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생산의 효율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또 수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이게 이제 2032년까지 이제 이 보조금이 주어지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걸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체 IRA의 그 보조금 규모가 4,300몇십억 달러인가 그런데 과연 그 중에서 이 자동차의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게 대당 7,500불인데 지금 미국 자동차 시장이 1,800만 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 돈 그 전체 IRA의 재정을 다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연간 그 미국 자동차 판매 그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사실은 여기에 투입을 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2032년까지 못 가고 그 전에 이제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한 3, 4년 걸린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사실상 이 지원이 그렇게 크게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연락을 받은 경우가 한국 GM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도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이 상태면은 한국 GM 원래도 사실 한국 GM이 전기차를 국내 생산한다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IRA까지 발동이 된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됐던 문제 그러니까 이 투자에 관련돼서 좀 그 인센티브나 아니면 그 특히 이제 뭐 한국 GM이나 그다음에 기아차 광명 공장이나 이런 데는 수도권에 묶여 있어 가지고서는 수도권 규제가 또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관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면은 그 GM에서도 한국의 그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는 뭐 우리 협회에서 말씀을 잘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한쪽 측면에서는 그 국내 생산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비관적인 측면들이 좀 있는데 기타 아까 전에 뭐 양극 활물질을 국내 생산해서 수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배제한 형태의 글로벌 공급망을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그 포스코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그 반도체가 그 배터리 관련된 광물질이라든지 그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역할 강화, 이런 우리 기업들의 역할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좋은 호재로 좀 작용하는 측면들이 좀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글로벌리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산 있는 나라 따로, 그다음에 그 물질 추출하는데 따로, 그다음에 그 뭐 그런 물질 만드는 그 구성 재료 만드는데 따로 뭐 이렇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한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들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주도하면서 어떤 그런 그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제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새로운 어떤 공급망 체계를 만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